2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들쭉날쭉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이라서 좀 반등한 것 같긴 해도 0.08% 97,000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96,000달러대로 빠졌다가 상당히 정신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비트코인이 사실 살짝만 좀 올라가 줘도 알트코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곤 있잖아요. 그런데 올렸다 뺐다 막 정신없으니까 알트들도 사실 살짝 정신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소 애매모호한 거시기머시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 96,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97,000달러를 확 하고 뚫어냈다가 또 확 하고 밑으로 빠졌다가 95,000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졌던 이 상황은 트럼프 관세 이슈가 또 한번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바로 또 말아 올렸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악재와 호재, 기대성 호재가 막 섞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보 개미들 털려나가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 딱 이럴 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공부의 이 내공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꽤 빠른 템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관전 포인트 성격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4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이게 참 애매머시기한 지금 흐름입니다. 뭔가 저항을 맞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또 고개를 쳐들고 61%대 중반까지 올라선 상황. 가격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고 도미넌스는 무시무시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좀 빠져줘야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이 예쁘게 찾아올 텐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월 10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요거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또 던져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또는 12일에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저들이 우리에게 130%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키를 한번 쥐고 흔들어 제끼겠다라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른바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 다 끝난 것 같죠. 트럼프 멘트 보고 있으면은 자국 중심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글로벌하게 또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수입 물가의 관세 이슈가 강화되면 서민 물가가 또 이게 엄청 들썩일 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크죠. 다시금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주목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상호적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이용만 해먹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성을 갖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경찰 국가 노릇을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 먹고 살기에 유리한 그런 환경.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화죠.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번 주가 참 간단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 다만 시장이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던져지면 그걸 계기로 이제 어떤 시장의 반전 분위기가 포착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안 그래도 관세 이슈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1월 CPI와 PPI가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CPI가 2월 12일 밤에 발표가 되고 PPI는 2월 13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모두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살짝 빠지거나 아니면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서 예상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일단 시장에는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예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라면 이제 증시, 암호화폐 랠리 나올 거고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또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또 이제 변동성이 찾아오고 또 여러 사람들의 또 마음도 털리고 같이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간이 되게 조금 멘탈 잘 잡아야 되고 요런 때 이제 좀 약간 내공이 빛을 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이번 주 간단치 않을 거다. 이 정도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닥터 프라핏 아저씨가 되게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고 약세 정서도 조금 많이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꽤 길게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딱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트레이딩의 핵심은 박스권에서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라는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89,000달러에서 92,000달러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을 기회가 7번이나 있었다. 현재 고래들은 롱 포지션을 쌓고 있다. 반면 개미들은 민코인에 빠지거나 패닉셀을 단행하고 있다. 큰 손들이 롱을 쌓고 있다라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작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만 개 비트코인 매입을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50만 개 이상이 유입이 됐다. 총 75만 개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흡수가 된 거다. 고래와 기관들 물량까지 합치면 400만 개 넘게 신규 주소로 이동을 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ETF에 5만 개가 매입이 됐다. 블랙록 등 대형 기관들은 특히 거래소가 아니라 OTC 마켓에서 매집을 단행하고 있다. 그런데 OTC 시장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고갈되고 있다. 이제 잔액이 지금 14만 개 수준이다. OTC 공급량이 완전히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퍼드가 조성되면서 개미들 패닉셀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들, 고래들은 저가 매집을 단행을 할 것이다. 사실 이런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초보 개미들이 털리는 거죠. 탈탈 털리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나고 나면 손바뀜이 빡세게 벌어졌다. 개미들 던지고 고래들 받아먹고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퍼드와 포모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악영향을 조금 핸들링 할 줄 아는 능력이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포모를 통한 강한 상승장이 올 것이다. 기관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경우에는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OTC 마켓에 지금 잔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상 공급 충격이 올 거고 그래서 기관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엄청난 가격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지금 대세 상승장에 있다. 정확히는 대규모 상승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아직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지나고 폭등 나오면 역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나니까 폭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개미들은 엄청 많은데 대부분 그건 인식이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약세 정서가 이렇게 만연해 있을 때 기관들 고래들 엄청 빡세게 소리소문 없이 조용조용 매집하고 있을 때 개미들은 이 약세 정서를 이기지 못해서 던지고 있다. 패닉셀 정반대 상황 잘 모르면 어떻게 한다? 고래들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강세장을 믿어라.
지금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결과적으로 모두 다 틀렸다. 그들이 완전한 낙관론자가 될 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었다. 지금은 황금 같은 기회니까 걱정 말고 즐겨라. 아직 시작 단계야. 뭐 벌써부터 쫄아가지고 쌩 난리야. 아우, 걔네들 맨날 그래. 얘네들이 이제 낙관론자가 되면서 이제 15만 달러 돌파하고 100만 달러 간다라고 막 얘기할 때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야. 아직 아니거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겟의 리서치 책임자 라이언 리,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9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3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95,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만들어줬고 95,000달러가 살짝 빠질 뻔했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말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상황은 일단 피해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단기적으로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있죠. 지금 아직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엄청 펀치 날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 아직 중국 쪽에서는 좀 모호한 카드 정도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미국에 큰 충격파 없는, 종류는 많은데 힘은 약한 뭐 그런 카드들이라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에 뭔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중국 입장도.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상황처럼 만약에 중국도 어느 정도 꼬리 내리고 미국이랑 협의점을 만드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주면 이제 땡큐 아주 많이 감사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크리스 버니스케, 암호화폐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강세장 중반에 나타나는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4월, 5월, 6월에도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50에서 80%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고점 찍고 이때가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하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지원 취소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한 석 달 엄청 빡세게 빠졌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역사적인 고점 69,000달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패턴과 사이클이라는 게 맨날 똑같지는 않아도 리듬감이라는 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지금은 적어도 던질 때는 아닌데 던지는 분들도 또 많고 계시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우리는 지금 완전 초기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봐봐. 아니 봐봐. 우리 지금 인지 여기 있다니까. 봐봐. 갈 길 멀었어. 20만 달러 가능성. T트레이더 앨런,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단단한 통합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추세 저항 라인이 지금 11만 3천 달러인데 곧 큰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저항 맞고 추세선 저항 맞고 빠졌는데 저항 맞고 빠질 리테스트 단계, 돌파 리테스트까지 가려면 11만 3천 달러. 뭐 이 정도는 2월에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암호화폐 정책의 현실화, 가장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전략자산 이슈인데, 그런 게 뭐 한 2월 중하순 어느 시점에 들어와 주면 2월은 아주 또 전폭적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비트코인 3데이 차트 보니까 딱 대칭 삼각 패턴 엄청 예쁜데 하단 지지라인 리테스트,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돌파하면 14만 달러 가능성 있어.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홍콩 정부가 되게 신박한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투자 이민 심사에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역시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허브로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에다가 뻐꾸기를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지점이고,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하나의 중국, 홍콩, 독립된 정부가 있지만 행정관청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항상 홍콩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스팅 베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딱 이렇게 테스팅 베드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행정부가, 본토 행정부가 비트코인 금지 정책에 있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아마 전폭적인 기폭제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애쉬크립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홍콩이 공식적으로 이민을 위한 투자 자산 증명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허용했는데 이건 아시아가 준비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의 상징성이라는 게 중국의 정책 전환의 의미를 또 맥락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만 좀 싸우고 이제 좀 적당히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